결국 야권에서 연대의 목소리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버스는 떠났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쇄가 시작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얘기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지난번 대선 이후부터 자신들이 왜 철수하는 정치라고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백건병에 걸린 사람이 후보 양보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철수 정치 뭐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재판 때 그 어머니 심정으로 그렇게 양보를 한 겁니다. 민주당과 그 당시에 통합한 것도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을 개혁하러 도전을 한 겁니다. 그게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다양한 얘기를 내놨습니다만 자신이 맨날 뭔가 하다가 포기하고 이른바 안철수의 철수 정치란 그 별명 때문에 굉장히 상심한 것 같은데 해명을 적극적으로 내놨거든요.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런 진단에? 상당히 레토릭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하. 안철수 대표가 네. 처음 나올 때보다는 굉장히 네. 뭐랄까 그 곤란한 질문이라든가 또는 네. 자신을 좀 폄훼할 만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네. 어떤 식의 발언으로 반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지난번 과른 토론회에 가서도 느꼈던 것인데 오늘 네. 방송기자클럽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굉장히 레토릭이 늘어났다라는 느낌을 들었고요. 네. 아까 양영자 씨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만 지금 채널A의 어떤 공신력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불만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느끼고 보면 양영자 씨를 지원하는 분도 분명 있을 거로 봅니다. 네. 그러나 분위기가 만약에 전부 그게 반문재인으로 돌아간다면 네. 양영자 씨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공개적인 목소리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 정서이기도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 양영자 씨는 그럼 지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느냐? 네. 그건 아니고 네. 공개적인 입장에서 마이크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네. 이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 저희가 40명을 네. 만났는데 네. 그중에 39명까지는 내가 양양자 후보를 지원한다는 분이 없었거든요. 40번째 내가 무소속 지원한다는 분이 나왔는데 39분 중에 양양자 후보 지원자가 없었던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있지만 예, 예. 이게 방송을 전제로 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내 주위 사람들 시선도 있기 특히 때문에 지방 같은 데는 그 분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좀 색다른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양영자 씨를 전 지원합니다. 라는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로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네. 40명 전원이 다 반양영자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모든 거를 종합하더라도 네.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상식 차장. 어쨌건 안철수 후보 저렇게 답변하는 기술이 굉장히 늘었고 그만큼 정치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 생각의 축적물 결과 능수능란한 답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역시 오늘의 유세 일정에도 빠짐없이 계속 나섰거든요.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본인 선거구 챙기기도 쉽지 않은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을 돌면서 열심히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오늘 5곳을 방문했고요. 네. 1시에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도 참석을 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강행군, 자기 이제 노원구 지역구를 떠나서 많이 다니는데 실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차이를 벌리면서 앞서가는 기운이 좀 느껴지네요. 일단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기 시작했네요. 굉장히 많이 벗어났죠. 10.3%포인트 차이나 네. 나서 처음에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였었는데 이렇게 냈는데 네.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당 자체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대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네. 맞서는 모습이었잖아요. 거의 뭐 도박기처럼 보일 정도로 절대로 그런 식의 어떤 연대하지는 않겠다. 굽혀 들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한 결기가 네. 아마 유권자들 사이에 안철수 대표가 좀 달라졌네. 정말로 한번 더 신뢰를 보내줘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보면요. 빨간색 옷을 입은 이준석 후보의 자원봉사자들과 악수를 나눈 모습. 역시 저분들도 유권자니까 적극적으로 만나네요. 초창기에 이준석 후보하고 거의 엇비슷했을 때 일부 정치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이기려면 네. 자기 지역구를 벗어나라.
아하.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안철수는 이준석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네. 전국적인 인물이다. 네. 대선에 나갈 사람이라는 의사를 어떤 인상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데 실제로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아직 나이가 어린 후보이기 때문에 예비군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이준석 후보는 예비군 훈련 받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현장을 좀 누볐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을 먼저 드려놓고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내가 하는 것 상대가 이리저리 얘기하는데 이건 공작 정치다.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이걸 안철수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대당 연대는 그 김종인 대표가 먼저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당을 정치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들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패배의 책임을 돌리려고 공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연대 당대당의 연대를 김종인 대표가 거부한 거는 팩트상 맞지만 네.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당시에 당대당의 연대를 찬성했느냐? 그건 네. 아닙니다. 네. 분명히 안철수 대표도 거부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결국은 총선 이후 어차피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 갔고 연대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이것이 총선에서 다소간의 야권의 손해를 가져왔을 때 그 네. 향후의 대권을 향해서 책임론으로 네. 비난할 때 본인은 김종인 그 대표가 공작적으로 통합이라는 걸 던지고 네. 연대는 또 거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양쪽이 후보 단일화가 안 된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한 상당히 이것도 역시 상당히 정치적 그 의도가 좀 담긴 그러한 본인 중심의 어떤 그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아직 뭐 연대 그동안 단호히 반대했습니다만 서울 중구와 성동 을 지역에서는 아직은 이제 연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원칙엔 합의했는데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것도 방문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 을 지역인데요. 네, 단일화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분구 이제 합구 지역이죠. 네. 서울 중구 성동 을 지역에 가서 정호준 후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가서 아직까지 뭐 단일화를 해라 마라 후보 간 단일화 문제는 알아서 할 일이라고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정호준이 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네. 하지 말라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쪽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준 후보가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논의의 물꼬는 튼 상태인데 네. 여러 가지 실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실제가 따로 논다는 게 네. 단일화를 해야지 우리가 어쨌든 이길 수 있다는 그 원칙에는 합의가 되지만 네. 내가 후보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 방식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9일이 남았기 때문에 전날 가서 단일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 상태에서 끊어놓고 보자면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자, 중구 성동을 지역은요, 새누리당의 지상욱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야권 연대가 성사되면 뭐 박빙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치인 지상욱보다는 배우 심은하의 남편으로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저렇게 그 아내가 현장에 잘 안 나왔었는데 연대하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점치기 좀 어렵겠죠. 저희 지상욱 씨가 네. 시문화의 남편으로 불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싫어하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상당히 실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 그 시문화라는 남편으로 불리는 게 굉장히 싫어. 지금까지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진짜 상대방이 연대가 돼가지고 네. 박빙으로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네. 지상욱 씨 생각은 분명한 게 네. 뭐냐 하면 내 개인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그렇게 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은하 씨가 이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긴 하나 본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와 있는지 카메라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없다고 하면 온다네요. 그러니까 찍히지 않겠다. 내가 남편 선거 돕는 것을 카메라에 잡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건 남편하고 합의가 없이는 그런 행동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저 부분은 네. 그 시문하 씨의 의사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직접 그 지 후보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이 그 시문하의 남편으로서 어떤 표를 얻었다. 네. 이런 소리는 결코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난 그런 길을 닦아왔다.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심은혜 씨의 의사가 아니라 저 지 후보의 뜻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역시 단일화, 역시 논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강서병 선거구도 아직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후로 사흘이 지났지만 좀 진척은 없는 것 같네요. 그 여론조사 때 당명 빼야 되는 저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정호준 후보와 이지수 후보 간에서는 정호준 후보가 좋다. 그러면 당명 넣고 하자. 여론조사. 나는 그렇게 해도 오케이 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또 이지수 후보 쪽에서는 그러면 당명 넣고 여론조사 하더라도 네. 누가 또 거기에 패널로 참석할 것이고 누가 거기다 또 투표를 할 것인지 이거 구성 여부. 그래서 이지수 후보 쪽에서 얘기하고 네. 있는 것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배심원단이 투표를 하도록 하자. 이런 또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지금 겹치고 있어서 네. 단일화 문제가 끝까지도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의 경쟁력, 지명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다 제각각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드네요. 자, 일단 당명 빼고 하자는 중앙당의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목요일 밤에 합의는 했습니다만 한정희 후보가 먼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한정희 후보로서도 아니 우리가 문서까지 해놓고 왜 합의한 걸 이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 맞는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팽팽한 것들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열 변호사 일단 오늘 인쇄 시작됐잖아요. 4월 4일이기 때문에 인쇄해야죠. 인쇄를 네. 안 하게 되면은 요즘 실제로 그게 뭐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인쇄소 자체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법적으로도 이 4월 4일은 공식적으로 해서 뭐가 달라지냐면 네. 이제 오늘 이전에 만약에 당권 단일화가 됐으면 후보 이름 자체는 남아 있더라도 그 위에 사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제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일단 정장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어제 했던 얘기인데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요. 일단 지역 차원의 단일화는 응원하지만 일단 우리는 더 이상 단일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저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단일화의 뜻이 없다기보다는 뭔가 좀 선거의 방향을 좀 달리 잡겠다 그런 걸로 보이나요? 지금 상황에서 야권 연대를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며 만약에 네.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되고 네. 그냥 절대 제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가 이제는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를 아까 제가 엄살이라는 표현 썼죠. 그렇죠. 엄살 더하기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차별화를 해서 완전히 우리 걸로 나간다는 주장을 펴지 않으면 오히려 지지층으로부터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사실상 더 이상 노력을 해도 당 차원에서는 실효도 없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예전에 이제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계속 그랬잖아요. 아니 저 정당은 단일화하자는 것 말고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정당이냐. 그러니까 저런 정당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좀 공격이 좀 먹히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거라는 게 네. 당에서 후보를 낼 때는 우리 당의 정책과 노선을 유권자들이 지지해줄 것을 확신하고 네. 그래서 뛰는 것인데 여기서 단일화 자체가 사실 굉장히 편법적으로 정당 정치에 어긋나는 이런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후보 등록까지 이미 됐고 지금 투표 용지까지 인쇄가 들어간 상황에서 네. 거기에 매달린다 그러면 이 당은 오죽 내세울 것이 없으면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세웠던 경제 심판론도 지금 줄줄이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빨리 어떤 선거의 본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선거 망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당 차원에서 더 이상 걸어 않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띄웠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멀리서 볼 때요. 그냥 빨간 부분이 이제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이고 파란 부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세한 곳인데 일단 천 차장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세한 곳은 더 새누리당이 현재까지 많네요. 왜냐하면 이제 야권 후보가 여러 사람, 일여 다야구도의 지역구가 많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대가 되는 거죠. 네. 새누리당은 그대로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혹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야권이 35곳의 우세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끝까지 야당으로서는 단일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단일화 논의가 잡음 없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어쨌건 시간은 많이 흘러가서 인쇄가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몇 군데 남지도 않았잖아요. 네, 혹시 저 표를 네.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더민주 입장에서는 네. 단일화를 하면 자기네 당 위주로
단일화가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네. 저희 동아일보가 실시한 요번에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단일화를 돼도 더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 성향이 단일화에 반대하는 표가 50%를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지지자는 상당 부분은 이탈을 해서 네. 다른 후보를 찍거나 네. 투표장을 안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아까 저렇게 수치만큼 네. 그대로 13곳이 8곳이 35곳으로 야당 우세로 가는 네. 이렇게까지는 가기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단일화 문제 또는 연대 문제가 나오는데 네. 시청자들 이런 부분은 어떨까 싶어요. 지금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네. 새누리당이 많이 의석을 가져가면 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좀 하잖아요. 네. 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정당 정치에서 지금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네. 떨어져 나와서 자기 후보를 냈거든요. 네. 누구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오히려 지금 이 시점, 아까도 얘기도 나왔지만 이 시점에서 오히려 단일화하는 것이 정당 정치를 왜곡하는 것이지. 네. 누가 역사에 뭐 책임을 지고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건 협박이지. 네. 그 옳은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네. 안철수 대표가로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이 정말로 표를 얻지 못한다면 네. 포괄 정당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거는. 네. 한번 시험을 했지만 안 되는 걸로 사라질 뿐이지 네.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죄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네. 만약에 그런 것을 인정이 안 되거나 네.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면 매번 양당제로 가서 이런 식으로 싸우고 네. 비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총선 국면에서 다양한 사람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자, 이번 선거 국면에 오늘 발생한 것들 중에 좀 재미있었고 눈길을 끄는 장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